지금으로부터 2100여 년 전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 한사군 전쟁으로 알려진 조한 전쟁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쟁 기록이다. 기원전 108년 한무제는 6만여 명의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좌장군 순체는 5만 명의 육군을 거느리고 요동을 나와서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으로 진격하였고, 누선장군 양복은 수백 척의 배에 7,000명의 수군을 태우고 발해를 항해하여 왕검성으로 진격하였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으로 남긴 인물이 있었다. 중국 역사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사마천이다. 조한 전쟁 당시 사마천은 37세의 나이로 한나라 조정의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로 근무하면서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사기 조선열전에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사기 조선열전은 고조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이다. 오늘날 고조선의 강역 및 왕검성 위치와 관련하여 수많은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기 조선열전을 통해 보면 어떤 학설이 옳은지 쉽게 알 수 있다. 사기 조선열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학설들은 모두 가짜다. 낙랑군 평양설과 낙랑군 난화설 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사마천은 조한전쟁에서 한나라가 승리한 후 고조선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한나라의 장수들이 모두 처형되거나 서민으로 전락하는 독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승전국의 장수들이 상을 받기는커녕 모두 처벌을 받았다는 점은 세계 전쟁 역사상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또 이 전쟁은 중국 정사에 최초로 기록된 한민족과 진화족 간의 큰 충돌로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이르는 한민족의 상고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적 대사건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역사적 대사건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재 한국의 공교육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제7부에 걸쳐 이 미스터리한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그리고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해보려 한다. 제1부 세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전쟁에서는 사기 조선열전의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역의 변천사에서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108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고조선과 진화족 간의 국경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사마천은 고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선 변화, 고조선과 진제국의 국경선 변화, 그리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선 변화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3부 고조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다에서는 조선왕만이 위만조선을 세우는 과정과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의 위치 및 고대 요동 지역의 변청 과정을 밝힌다. 아울러 고조선이 산동성 북부와 하북성 전체 그리고 요령성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수천리 영토의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제4부 고조선 한나라의 연전연승을 거두다에서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한나라가 6만여 명의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나 전쟁 초기 고조선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과정을 살펴본다. 제5부 고조선 한나라 휴전협상 결렬되다에서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휴전협상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 전쟁 초기 한나라 군대가 연전연패를 당하자 한무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조선과 휴전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제6부 고조선 내부 반란으로 무너지다에서는 한나라의 회유로 고조선 내부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대립이 발생하고 주화파의 배신자들이 조선왕 우거를 암살하고 한나라에 투항함으로써 왕검성이 함락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돌아본다. 제7부 고조선 한나라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한나라 장수들이 상을 받기는커녕 모두 처형당하는 과정과 고조선의 배신자들은 모두 한나라의 제후가 되었으나 그 비참한 최후를 추적해본다. 또 사마천은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조한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조한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 한나라 전쟁 7부작 제1부 세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전쟁. 사기 조선열전의 첫 장을 펼치면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의 아득한 옛날 고조선과 연나라의 대규모 전쟁터로 우리를 안내한다. 기원전 300년경 전국시대 연나라 장수 징계가 대군을 이끌고 고조선을 침략하였다. 이 침략으로 고조선은 핵심 강역인 진번과 조선 지역을 상실하고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연나라는 이곳에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등 연호군을 설치하고 연장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은 기원전 300년경에서 기원전 108년까지 약 200여 년간 고조선의 핵심 강역인 진번과 조선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한민족과 진화족이 치열하게 투쟁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훗날 고구려 신라 백제 또한 진번과 조선 지역의 패권을 놓고 중원왕조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면 기원전 300년경 고조선이 연나라 장수 징계에게 빼앗긴 진번과 조선 지역은 어디일까? 이 물음은 고조선으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한민족 상고사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고조선의 핵심 강역이었던 진번과 조선 지역은 고대 요동으로 오늘날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북성 중북부 지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채널에 고조선은 북경에 있었다 에서 밝힌 바 있으며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역의 변천사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기원전 222년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자 연나라 장수 징계가 쌓은 연장성은 진나라의 요동회오가 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 한나라가 일어나면서 진나라의 요동회오가 너무 멀어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경을 대폭 후퇴시키며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여 고조선과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였다. 기원전 195년경 중원의 혼란을 틈타 고조선은 징계에게 빼앗겼던 진번과 조선 지역을 모두 회복하였다. 조선왕만은 한나라의 외신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나라로부터 병사와 재물을 얻어 주변 소국들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때 고조선은 오늘날 산동성 북부와 하북성 전체 그리고 요령성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수천 리에 달하는 영토의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로부터 90여 년이 흘러 조선왕만의 아들을 거쳐 손자인 우거왕 때 이르러 고조선과 한나라는 크게 대립하였다. 고조선의 우거왕은 수많은 한나라의 망명자를 받아들여 세력을 키웠으며 한나라 수도 장안의 목줄과 다름없는 황하의 물길을 장악하고 중국 동해안과 만주, 한반도 및 일본 등의 여러 나라들이 한나라와 직접 교통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숙적인 흉노와 연계하여 한나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한나라는 기원전 128년 황하하류에 거주하던 예군 남녀를 포섭하여 창해군을 설치하고 황하의 물길을 열었으나 고조선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창해군을 파하고 말았다. 조선상 역계경은 무언가를 우거왕에게 간하였으나 듣지 않자 2000여가를 이끌고 동쪽의 진국으로 망명하였다. 직접 고조선을 공격하여 황하의 물길을 여는데 실패한 한무제는 그로부터 10여 년간 북쪽으로 흉노를 격파하여 멀리 고비사막의 북쪽으로 쫓아내고 기원전 111년 남어를 정복하여 고조선을 고립시킨 후 호시탐탐 고조선을 칠 기회를 노렸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사신서파를 파견하여 고조선의 우거왕을 회유하였으나 우거왕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서파는 회유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한무제에게 문책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국경을 흐르는 폐수가에 이르러 마부를 시켜 전속 나온 조선의 비왕장을 살해하고 재빨리 폐수를 건너 요동곳의 안쪽으로 달아났다. 국경 근처를 흘렀던 폐수는 현 하북성 보정시를 흐르는 당하이며 서파가 도망하여 들어간 요동곳에는 사기정의에서
평주 유림관이라고 주석하였는데 오늘날 하북성 보정시에 위치한 도마관이다. 폐수와 요동고세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3부 고조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나라 사신서파의 만행으로 폐수가 핏빛으로 물들고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서파가 돌아가서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하자 한무제는 서파를 문책하지 않고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동군의 동부도의로 임명하였다. 이때 한나라 요동군은 산서성태원과 하북성 석가장시 사이에 위치하였는데 여러 중국 고지도에 요라는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한나라 요동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본 채널의 요동의 위치는 3번 변했다에서 밝힌 바 있으며 제4부 고조선 한나라의 연전연승을 거두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고조선이 한나라의 요동군 동부도의로 부임한 코앞의 서파를 그냥 둘 리 없었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 요동군을 공격하여 서파를 살해하였다. 한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륙양군의 대군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누선장군 양복은 수백 척의 배에 7천여 명의 수군을 태우고 발해를 건너 왕검성으로 향하였으며 좌장군 순채는 5만 명의 육군을 동원하여 요동을 나와서 왕검성으로 진격하였다. 조선왕 우거도 즉시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을 지켰다. 먼저 좌장군 순채의 졸정인 다가 요동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군을 공격하였으나 첫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고 자신은 도망쳐 돌아왔으나 법에 의하여 참수형에 처해졌다. 또 누선장군 양복이 7천의 수군을 거느리고 왕검성에 도착했으나 우거왕이 왕검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군의 병력이 적음을 보고 즉시 성을 나와서 누선군을 공격하였다. 누선군은 크게 패하여 흩어지고 누선장군 양복 또한 10여일간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가까스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좌장군 순채의 본대 또한 고조선의 폐수서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전쟁 초기 한나라 군대가 연전연패를 당하자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한무제는 사자 위산을 보내어 휴전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열전 본문에서는 한무제가 위산에게 경사의 위험으로 우거를 달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에게 연전연패를 당하던 한나라가 무슨 병사의 위험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수많은 뇌물을 바치고 땅을 떼어준다는 약속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찌되었던 협상이 이루어지고 우거왕은 태자를 한나라 조정으로 보내 사죄하게 하고 말 5,000피를 바침과 아울러 군량미를 내주려고 하였다. 태자와 무리 마녀인이 무기를 지니고 막 폐수를 건너려 할 때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이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했으니 사람들에게 병기를 버리라고 명하시오라고 하였다. 태자도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이고 죽일까 의심하여 끝내 폐수를 건너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이로써 협상은 결렬되고 위산이 돌아와 한무제에게 보고하니 한무제가 위산을 죽였다. 그 후 좌장군이 고조선의 폐수상군을 격파하고 전진하여 왕검성의 서북쪽을 포위하였다. 누선군도 합세하여 왕검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왕이 성을 굳게 지킴으로 몇 달이 되어도 왕검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나라군 내부에서는 강공책을 주장하는 좌장군 순채가 협상론을 주장하는 누선장군 양복을 제압하고 수륙양군을 통합한 후 맹렬히 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 내부에서도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와 협상을 하자는 주화파가 대립하였고 조선상 노인과 상한음과 니계상 3과 장군 왕겹 등 사이는 서로 모의한 후 니계상 3을 제외한 한음과 왕겹 및 로이는 모두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조선상 로이는 도망하다가 추격군에게 살해되었다. 원봉 3년 여름 니계상 3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암살하고 한나라에 항복하였으나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왕의 대신 성기가 또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안과 조선상 노인의 아들 최로 하여금 왕검성의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죽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왕검성은 무너지고 한나라는 사군을 설치하였다. 한나라는 고조선에 항복한 장상들을 모두 제후에 봉하였다. 반면 육군대장 좌장군을 불러들여 누선장군과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자거리에 버리는 기시형에 처하였다. 수군대장 누선장군도 병사를 거느리고 열구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제멋대로 먼저 군사를 풀어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렸으므로 주사람이 마땅하나 속전을 받고 서인으로 삼았다. 사마천은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우거는 험고함을 믿다가 나라의 사직을 잃었다. 서파는 공을 속이다가 전쟁의 발단을 만들었다. 누선은 장수의 그릇이 좁아서 난을 당하고 죄에 걸렸으며 앞서 번우에서의 실패를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와 함께 주살되었다. 결국 양군이 함께 치욕을 당하고 장수로서 제후가 된 사람이 없었다. 사마천은 조한전쟁에서 한나라 수륙양군이 모두 치욕을 당하고 장수로서 제후가 된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한나라 수륙양군이 모두 치욕을 당한 전쟁을 한나라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조한전쟁의 진실은 무엇일까? 제1부 세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전쟁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력의 변천사에서는 기원전 222년 진나라가 멸한 연나라는 본래 고조선의 핵심 강역인 진번과 조선 지역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진번과 조선 지역의 파란만장한 변천 과정을 통하여 고조선의 주무대가 하북성 북경일되었음을 살펴봅니다. 제2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